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용산행 꼬집은 국방부 대변인.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국방부 대변인의 부승찬이라고 그 제주 부시, 그 제주도 출신이 지금 국방부 대변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제주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출마했는데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구만. 야심가. 그 야심가는 틀림없는데 어쨌든 국방부의 대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기막힌 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대한민국 안보를 난도질했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난도질했던 사람들이 지금 안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평양에서 김정은이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직 장성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전직 장성들이 9.19 합의서가 나왔을 때 그야말로 광화문에 나가서 할복자살하고 삭발하고 말이야. 단식 투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움직이는데 몇 달.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면은 국방부보다는 오히려 전쟁기념관이 낫다, 더 좋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방부는 집행부서로서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따르면 된다. 다만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어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방부를 해체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다가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안보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국가가 유지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받으려면 안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보가 공기인데, 이걸 지금 윤석열이가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완전히 지금 국방부 대변인이 어깃장을 놓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방부 대변인이. 이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야. 국방부 대변인 어차피 내가 잘릴 거니까 임기 다해서 앞으로 이제 뭐 한 달 있으면 나갈 거니까 얘라이 모르겠다. 안보는 공기와 같다. 이런 소리를 대통령 당선인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기 전에 윤석열이의 이른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가. 심지어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는 이 양반이 공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공군 소령으로 전역했어요. 공사 43기. 이게 완전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야. 이게 무슨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야. 조롱거리. 국방부 대변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군대도 웃기지도 않고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월 19일 지난 3월 19일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역대 합참의장 11명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문을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 인수위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TF 그 팀장 김용현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옮길 경우에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 시에 당장 국방 전산망과 전시 통신망, 한미 하트라인 등 주요 통신망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국방부와 타 부대들도 재배치될 경우 C4I 이른바 지휘 통신 통제 시스템도 새로 처음부터 구축해야 한다.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청와대에 구축된 지휘 통신 체계 이른바 벙커죠. 그 워룸 자체를 비롯해 경호 및 보안 무기 장비 시스템과 관련 부대 등도 다 옮겨와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배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혼란이 초래된다. 그리고 수방사의 합참 인력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 그리고 합참 청사에 구축된 지휘 통제 체제와 대북 방호 시스템을 하거나 새로 구축하려면 엄청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윤석열 당선인이여 제발 성급하게 옮겨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나흘 만에 무슨 안보 문제만 있으면 나와가지고 광화문에서 서울역 앞에서 연설하시는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권영애 전 국방부 장관 이런 양반들이 전직 국방장관, 합동참모의장, 합참의장이죠. 참모총장 등 예비역 대장 64명을 포함한 육해 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 천여 명의 명의로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휘 통제 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 전혀 걱정이 안 된다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명을 내놨어요. 참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이게 대한민국의 이 군 장성들의 현실인 거야. 에? 김종환 대장, 최세창, 이필섭, 조영길, 이남신, 김종환, 이상희, 한민구, 정승조, 최윤희, 이순진, 이런 분들이 내놓은 그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 성명서를 보면 대한민국 안보는 완전히 망하는 거야. 네? 대한민국 안보는 뭐 완전히 망하는데 이거 보라고. 완전히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맞아. 그런데 이상훈 권영의 태극기 집회 단기국, 그 권영의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무 문제 없다. 아니, 이삿짐 나르다가 북한이 도발하면 총 들고 나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방부 지역에는, 오히려 국방부에는 방어력이 큰 지하시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보다도 안전성이 높다는 거야. 오히려 국방부가 더 안전하다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대통령은 왜 청와대 벙커를 이용했어? 그러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보다도 더 위험한 벙커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 1000여 명이야. 이 별 다 합하면 이 별 하나만 따도 별이 1000개고, 2개씩이면 2000개고, 3개씩이면 3000개, 한 3000개 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낸 세금으로 성장하고 키운 게 대한민국 군 장성들 아니야.